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설계안에 ADHD 진단비나 아토피 진단비 같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안녕하세요. 우리 예비 부모님들 태아보험 준비하시면서 설계안 받아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특약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다 보니 뭐가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기도 벅차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특약들을 다 넣다 보면 정작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핵심 보장보다는 보험료만 축내는 불필요 특약들이 슬쩍 끼워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눈 크게 뜨고 약간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특약들이 우리의 소중한 보험료를 낭비하게 만드는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오로지 약간의 논리와 보험료 효율성을 토대로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태아보험은 이름 그대로 뱃속에 있을 때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출생 이후부터 성인 시기까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보험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안이 복잡하고 비싸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약에는 포괄적 보장과 세부적 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넓은 범위인 상해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가 이미 있는데도 그 아래에 골절 수술, 화상 수술 같은 항목들을 자잘하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일한 수술 상황에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도 중복해서 올라가게 돼요. 특약 이름만 보면 꼭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약관을 뜯어보면 이런 경우에만 줍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아주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혹은 우리가 20년 동안 내야 하는 총 보험료가 나중에 돌려받을 보험금보다 훨씬 큰 손해보는 구조인 특약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 특약으로 꼽는 이유 중에는 지금 당장 보험금을 받으려고 청구했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 청구 이력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정신과 질환이나 특정 행동장애 관련 특약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설계안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우리는 특약 이름에 속지 않고 약관이 말하는 진실에만 집중할 거예요. 어떤 특약이 왜 불필요한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후유장애 3%에서 100% 특약은 신체 부위별 장애 발생 시 가장 낮은 등급부터 보상하는 가장 넓은 범위예요. 80% 이상이나 50% 이상 같은 특약은 이미 3%에서 100% 특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장 범위가 중복되는 특약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약관에 보면 부목치료 특약은 손상 부위의 1측면 또는 양측면을 부목으로 고정하는 치료법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반깁스를 해야 지급을 받아요. 통깁스나 보조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골절 진단비는 신체 모든 부위의 골절을 포함하는 상위 특약이에요. 성장판 손상 골절 역시 골절의 일종이므로 일반 골절 진단비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약관상 포괄적인 보장이 존재함에도 특정 부위를 한정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머리, 목, 흉추와 요추, 골반, 대퇴골 이렇게 특정 5대 부위로 보장 범위가 제한되어 이는 이미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 보장에 포함돼서 중복 보장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상해 수술비와 상해 1호종 수술비는 사고로 인해 단순 피부 봉합이나 배농, 흡인, 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술을 보장 범위로 합니다. 골절 수술이나 화상 수술 역시 이 범위 안에 완벽하게 포함돼요. 이렇게 약관상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음에도 특정 사고 유형만을 한정해 수술비를 추가하는 것은 보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설계안을 보면 상해 입원일당 1에서 180일 외에도 상해 수술 입원일당 등이 주르륵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가장 범위가 넓은 1에서 180일 입원일당은 말 그대로 어떤 이유로든 입원만 하면 첫날부터 보장해주는 대장특약이에요. 골절로 입원하든 화상으로 입원하든 여기서 다 나옵니다. 질병 입원일당도 마찬가지예요.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식중독 입원일당, 선천이상 입원일당, 독감 입원일당 등 하위 개념인 세부 입원일당 역시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0일, 1에서 180일 특약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중복해서 넣으면 특약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당 받는 돈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매달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 커져서 태아보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약관상 검사 결과 독감 인플루엔자로 진단 확정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년 이상의 긴 납입 기간 동안 아이가 이 조건을 충족하며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횟수를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 설계 시 가장 대표적인 보험료 낭비 사례입니다. 아토피 진단비 10만 원을 넣으려면 보험료가 훨씬 비싼 중증 아토피 진단비 보정액 90만 원을 반드시 함께 구성해야 해요. 아토피 진단비 보험료는 약 432원 수준이지만 연계된 중증 아토피 진단비는 무려 3,078원에 달합니다. 두 특약을 합쳐 매달 3,510원을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지출액은 약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장받는 금액은 중증 아토피까지 진단을 받아야 100만 원이에요. 이 중증 아토피는 약관상 OSI 지수 40점 이상의 아토피 상태여야 한다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정의해야 하는 부정교합은 앵글CV법 제2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하며 치과 전문의가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로 한정돼요. 미용 목적의 교정이나 제1급 부정교합은 보상하지 않아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이 특약은 6세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는 부담 없이 유지를 하시다가 필요 여부를 보신 다음에 특약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필요 특약 항목으로 분류를 해두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는 특약인 만큼 실제 상담을 통해서 맞춤적으로 구성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 부탁드려요. 대상포진 진단비는 최초 1회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 나이 2세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험료 납부가 들어갑니다. 대상포진의 주된 원인은 고령, 그리고 면역 저하제 사용, 이식, 에이즈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크게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수두 진단을 받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수두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는 경우 무조건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서 환자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해당 특약이 없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본인 공제금을 제외하고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한 특약은 아닙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약관을 보면 일반암 진단비는 이 모든 암을 포함하는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반면 소아백혈병 진단비 특약은 보장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은 소아백혈병 보장이 포함된 특정암 진단비 특약과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특약으로 구성을 하시면 보다 넓은 범위로 보장이 가능해요. 저희 쭈언니 태아톡톡 태아보험은 일반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그리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특약까지 구성을 해서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되면 무려 1억 8천만 원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혹시 모를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다 더 든든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약관상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실제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실제로 받았을 때에 한해 지급됩니다.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당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의 경우 치료 방식이 제한적인 특약보다는 진단만 받으면 치료 방식이나 용도에 상관없이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암 진단비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 치료 방법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항암 치료 특약은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특약은 보장 개시 시점이 보통 6세 이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장 개시 전인 5세 이전에 관련 증상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진단 시 F로 시작하는 질병 코드를 받는다면 보험사 간 청구 이력 공유 시스템에 등록되는데요. 그럼 아이가 나중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정신질환 이력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님 보험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빠나 엄마의 보험에 이미 가족일상 생활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있다면 태아보험에 굳이 추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보장 범위의 포괄성 때문입니다. 약관상 가족일상 생활배상 책임은 피보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까지 모두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엄마나 아빠 보험에 이 특약이 있다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 함께 살게 되면 아이가 잘못해서 발생한 배상 책임도
보험도 엄마나 아빠의 보험에서 이미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굳이 아이 보험에 중복으로 넣어서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 전혀 없겠죠. 둘째는 비례 보상의 원칙. 이 특약은 실손보험처럼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보장해주는 실손 보상이에요. 즉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보험사가 나누어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 방식이죠. 따라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장 금액이 그만큼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보험에 들어있다면 태아보험에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kg 이하로 출생 시 가입금액 100%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2.5kg 이하의 출생 시 가입금액의 50%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특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특약이 없어도 조산으로 인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 입원 일당, 저체중아 입원 일당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본인 공제금을 제외하고 내셨던 병원비를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산의 위험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약관상 31주 미만이라는 조건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주수를 한정하여 보장하는 이 특약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산모 특약입니다. 많이 청구하시는 것들로 추려서 5개를 꼽았는데요. 그중 1번 임신출산질환 입원 일당과 2번 임신출산질환 수술 특약은 흔히 제왕절개하면 지급해준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임신 중 질환으로 인한 응급 제왕절개만을 보장해서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선택 제왕절개는 보상하지 않아요. 산모 특약은 산모의 5년 이내 병력을 모두 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고지 누락이 발생하거나 산모님의 병력이 많을 경우 산모님 특약뿐만 아니라 태아보험 전체 계약이 보장 제한이나 가입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 특약은 필수가 아니라 산모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보장 내용이 많다고 해서 좋은 보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특약들로 인해 정작 중요한 걸 충분히 넣지 못하거나 중도의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특약은 빼는 게 유리해요 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가장 보편적인 기준에서 드린 조언이에요. 하지만 보험에 절대라는 건 없잖아요. 만약 우리 집안에 암이나 당뇨 같은 가족력이 아주 뚜렷하다거나 엄마 아빠가 부정교합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면요. 그때는 오늘 제가 불필요하다고 했던 그 특약이 어떤 분께는 든든하고 꼭 필요한 효자 특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필요 특약에 대해서 아셨으면 당연히 필수 특약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죠?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태아보험 필수 특약과 쭈언니가 추천드리는 100점짜리 설계안까지 볼 수 있는 영상도 준비되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보험은 단순히 기성복처럼 찍어낸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딱 맞춘 세상에 하나뿐인 플랜을 짜드리는 게 진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믿거든요. 남들이 좋다는 보험 말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제가 꼼꼼하게 따져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 태아보험 설계안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꼼꼼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 외에도 임신 출산 관련 도움되는 영상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임신 출산 관련 꿀팁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